분명 공증유언이 확실한 방식인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는 건데요. 모든 제도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공증유언에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요즘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증유언이 제일 안전하다던데요. 유언장 쓸 거면 무조건 공증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증유언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유언이 갖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우선 이 장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공증인이 사전에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다른 유언의 방식들과는 달리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도 곧바로 유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공증유언은 흔히 분쟁 없이 유언을 집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 공증유언이 확실한 방식인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는 건데요. 모든 제도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공증유언에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언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증유언은 유언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증인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을 본인 외에 아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 모르게 유언을 남기고 싶거나 특정 사정 때문에 유언의 내용을 숨기고 싶으신 분들에겐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 확보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공증사무실 직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자가 직접 증인을 2명 구해야 하는데 공증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중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 혈족까지도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막상 증인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단점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인데요. 다른 유언 방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공증유언은 원칙적으로 증인 2명을 대동하여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고 공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공증 수수료는 유증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목적물의 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수료 또한 올라가 상한선인 최대 3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수수료 외에 일당과 여비 등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유언을 한 후에도 마음이 바뀔 경우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다시 유언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새롭게 하는 유언이 공증유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유언이더라도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한 유언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처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유언 공정증서는 무효가 되는 아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철회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비싼 비용을 들여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증유언은 망인 사후에 유언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추후 분쟁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김에 있어 망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공증유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공증유언이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본인 사후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경우 공증유언 외에도 민법에서 인정한 다른 유언의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증유언 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형식과 요건에 맞는 유언장 작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언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 없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유증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언 당시 유언자가 인지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 함께 보관하셔서 유언의 진실성을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 사후 유언 집행 시에 필요한 검인 절차 및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한 유언을 설계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유언이란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그렇게 작성된 유언이 추후 망인의 의지대로 집행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더 잘 맞는 유언 방식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검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유언을 남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